전에 제 인생책 3권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목록에 이 책을 추가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실력 있는 코치에게 배워야 합니다.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부자에게 배워야 하죠. 즉 무언가를 배우려면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이들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그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우니 그들이 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 읽고 직접 배우는 게 최선이지만 책만 읽는다고 능사도 아니고 그 모든 책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한 최고의 책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최고 멘탈 코치 보도 셰퍼가 4,000권의 책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200명을 만나고 쓴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보도 셰퍼는 이 책을 통해 그 누구보다 큰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결국 승자가 된 위대한 이들의 공통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에 담긴 위너들의 3가지 습관,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적당히는 없다. 한 청년이 운 좋게 미국 억만장자의 멘티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억만장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자 억만장자는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자네에게 어울릴 만한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놨다네. 그러니 오늘부터 즉시 실행에 옮기면 된다네. 청년은 감격에 겨워 그 종이를 받아둔 후 조심스럽게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의 얼굴엔 절망스러운 기색이 맴돌았습니다. 한껏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5년 안에 1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려면 1년에 20만 달러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제 연봉이 3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억만장자는 답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자 억만장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면 굳이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다네. 그러곤 억만장자는 청년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원에는 엄청나게 큰 호박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호박만 유독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 호박은 유리병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는 말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된다네.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한다네. 1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히 1달러만 주지. 이것이 내가 젊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라네.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무리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그게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즉시 당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 터닝 포인트는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의 전 구간을 성공한 사람들은 터닝 포인트라고 부른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 어제와 같은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삶의 목표를 맞추지 말고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월급 200만원 받으면서 일하는 삶을 고집하면 200만원짜리 목표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1000만원짜리 목표, 1억원짜리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부업을 하던 투자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1시간 안에 100m 앞까지 가려는 사람은 그냥 걸어가면 되지만 100km 앞까지 가려는 사람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단을 찾을 겁니다. 이렇듯 무리한 목표가 발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은 미친놈 소리 들으며 무리한 목표를 밀어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삶이 목표를 결정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가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겐 무리한 목표가 있나요? 둘째,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수많은 선택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이가 20대다. 이 시기에 강력한 질문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날마다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상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도 셰퍼는 성공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해서? 아닙니다. 그 일을 진짜 좋아하는 이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일본어 수업 들으면 전교 1등도 절대 못 이기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소위 일본 애니 덕후들입니다. 얘들은 매일 일본 만화만 보는데 지치지를 않습니다. 딴 과목은 다 바닥이어도 일본어는 무조건 100점입니다. 이렇듯 정말 즐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와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 성공하려면 즐길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고 하면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 채 그냥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위너들이 말하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익숙함을 벗어나라. 대체로 사람들은 꿈과 열정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주위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꿈은 정작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곤 한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익숙함이다. 익숙함에 중독되면 기쁜 일이 찾아와도 기쁜 줄 모르고 불행을 겪고도 그것이 불행인지 모른다. 우리는 늘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태반이 부모님 직업을 그대로 말하거나 교사, 공무원, 유튜버, 운동선수, 연예인 등을 말합니다. 물론 모두 좋은 직업들입니다만 아이들이 이 직업들을 말하는 이유는 그저 그 직업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직장인이라곤 부모님, 친척, 그리고 학교 선생님 정도뿐입니다. 방송을 켜면 늘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들만 나오니 그나마 아는 직업들이 이런 것들 뿐인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만나던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만 만나고 늘 하던 활동만 합니다. 그러니 꿈을 찾지 못합니다. 어릴 때 보던 환경과 지금 보는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꿈이 갑자기 보일 리 없습니다. 그러니 꿈을 찾기 위해선 익숙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안 하던 일을 해보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새로운 장르의 영상과 글을 보고 낯선 곳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지 않는 일도 열심히 하라.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몰입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시도를 하다 보면 아하의 순간이 찾아온다.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구나. 아하,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몰입할 때 발견된다. 지레짐작하지 말고 일단 가슴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라. 이 일은 재미없어, 힘들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을 하기 전부터 답답하고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건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힘들어 라는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생업이 되면 하기 싫어집니다. 일은 나쁜 거야, 최대한 적게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일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 진짜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 중에서 나쁘지 않네 싶은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말 나랑 안 맞는 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안 맞고 싫은 일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결국에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싫어하는 일에도 몰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정말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몇 가지 일을 자주 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만큼 시행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을 넘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의 성공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오면 100만 원을 받고 짝수가 나오면 50만 원을 잃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에 단 한 번 참여할 수도 있고 100번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0번 참여할 겁니다. 처음 몇 번은 돈을 잃을 수 있지만 끝없이 반복하면 결국 평균의 법칙이 작동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인이 한 번 주사위 던지고 50만 원 잃더니 위험하니까 이제 안 할래 라고 하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정신이야? 하죠. 그런데 현실에선 어떨까요? 호기롭게 유튜브 시작했다가 영상 두어 개 잘 안된다고 포기해버리고 주식 한두 종목 사봤다가 폭락하면 주식 투자 접어버립니다. 주사위 이야기처럼 기대 수익이 리스크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유튜브에 도전해서 생기는 리스크는 약간의 장비값,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뿐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는 원금 손실뿐입니다. 그러나 둘 모두 성공 보상은 무한합니다. 계속 주사위를 던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단 한두 번 주사위 던져보곤 안 돼 라고 결정해버립니다. 일, 투자, 사업, 인간관계, 삶의 모든 분야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더 높은 꿈을 위해 올라가는 중에 가끔은 떨어지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결정을 내리는 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벽을 오르고 있습니까? 바닥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평균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리스크를 핑계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닥에 머무르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이들을 따라해야 합니다. 성공한 이들은 절대 적당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창피를 당해도 기꺼이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은 위너들의 30가지 공통된 습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장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명언 퍼레이드입니다. 머리를 때리고 가슴에 박히는 명언들로 독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는 책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